오랫동안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희고 고운 가루. 가루 음식이라는 뜻의 분식은 이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말하는데요. 딱히 먹고 싶은 게 떠오르지 않을 땐 간단하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분식이 제격이죠. 이제 가끔 이렇게 밥 대신에 국수나 수제비 한 그릇 먹고 싶은 날이 있죠. 또 거기에다 이제 비라도 내리면은 파전에 막걸리 한 잔 하면 좋겠다 싶어지죠. 네, 오늘은요 이 밀가루 음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꾸 입맛이 끌리는 묘한 매력을 가졌죠. 하지만 알고 보면 밀가루만큼 사연 많은 식재료도 없을 듯 싶은데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온 오늘의 주인공 밀가루입니다. 부산 구포동은 구포역 인근에 곡물 하치장이 있어 일찍부터 제분업이 발달했던 곳이랍니다.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독점하던 제분, 제면업에 한국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아이고, 여기 아주 굉장한 아주 신식 공장이네요. 곽종일 씨의 외할아버지가 처음 국수 공장을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답니다. 그땐 작은 국수 가게를 열고 손으로 기계를 돌려 면을 빻았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동안 규모도 커지고 만드는 모습도 달라졌지만 간간하면서도 쫄깃한 구포국수 맛은 변함이 없답니다. 이걸 옛날엔 손으로 다 들고 올라오고 다 이랬을 텐데. 네. 공장마다 긴 대나무에 국수를 걸어 마당에 늘어놓으면 바람에 면발이 흔들리는 모습이 아주 장관이었다는데요. 이 구포 지역에 국수 공장이 많아진 건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염분 섞인 바람이 국수 말리기에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몇 대나 한 10대, 6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풍기가 낙동강 바람을 대신해주고 있는 셈이네요. 옛날에 이제 낙동강에서 들어오는 물살의 바람으로 네. 말렸는데 이제는 네. 이렇게 선풍기를 좀 말린다는 얘기죠. 인위적으로 선풍기를 말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아직도 국포 강바람이 들어올 때가 국수가 제일 좋습니다. 어르신들 공장을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밀만 가지고 할 때는 좀 모질했고 우리 조선밀은 좀 모질했고 그다음에 6.25 지나면서 미군 부대들 부역하고 나면 주는 밀가루 있지 않습니까? 그 밀가루 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돈을 주고 만들어간 거죠. 국수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부산항에는 구호물자를 실은 배가 가장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구호물자 중에는 피난민들을 위한 먹거리가 많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일명 악수표라고 부르던 원조 밀가루. 폐허 속에 맨몸으로 내몰린 피난민들에게 원조 밀가루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죠. 값싼 국수가 장터마다 불티나게 팔렸고 국수 음식들이 인기를 누렸는데요. 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은 냉면집을 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재료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밀가루로 냉면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렇게 등장한 게 바로 부산 밀면이랍니다. 피난민들이 늘어나는 만큼 국수 면발도 불어나던 시절 구포의 국수 공장들도 전성기를 누렸답니다. 자, 오랜만에 국수 한번 먹읍시다, 여보.
이댁 부모님도 국수 공장을 하셨다죠? 밀가루 포대가 우리 집 오면은 이거 그 미국 사람들하고 그 국기가 한국 태국계가 미국 국기가 있고 손 잡고 있는 거 그 포대기는 많이 봤지. 포대기도 이쁘더라고. 좀 크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책가방 오는 아들 그 포대기 가지고 덮으시고 비 올 적에 이래 우개가 이래 덮으시고 막 하게 된 그랬다. 구포에도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들었답니다. 그때 피난민들이 끓여 먹던 국수가 하나 있었다는데요. 피난민들 와가지고 그 시레선 그 박사에 보면은 그 바다통이 깡통이 있어서 그 바다 묻고 나면 깡통을 주워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물기가 국수로 이어가 고장녀가 막 묻는 거야. 뭐 아무 그게 없었게. 미군 전투 식량으로 보급되던 길쭉한 버터 깡통이 국수를 삶는 요긴한 도구가 되었다는데요. 끓는 물에 국수를 삶다가 고추장만 풀어 넣으면 된다는군요. 피난하면서 조선 간장하고 고장을 갖고 온 놈 뭐이라. 조선 간장하고 고장. 고추장. 고추장. 그 이 사람들 그 하고 고추장 넣는 걸 내가 봤는 거라. 대충 고추장만 넣고 끓였다 해서 이름도 막국수. 고추장 국물에 퉁퉁 부른 국수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네, 그땐 국수 소리하는 아이들도 많았다죠. 맛있다 이거. 우리 집에 국수 다 제비 같다고. 이 건조 식인다 나는 잘라가는 놈 밑에 널지가 작아가는 그 먼 훗날 몇십 년 지나가 내 너희 집에 국수 많이 제비 못해. 지금은 도둑놈이고 큰일 나죠. 그때는 쉐이비 가는 거하고 도둑질하고 다르네. 그냥 말 알아도 모른 채. 왜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이. 국수집 아들이라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러움도 많이 샀답니다. 우리는 여기는 선지국에는 이리 좀 기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수만큼은 원 없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가끔 신선한 선지를 구해온 어머니는 얼큰하게 선지국을 끓여주곤 하셨답니다. 그땐 고기 한 점 없이 선지만 넣고 끓여도 부러울 게 없는 최고의 별미였죠. 도축장이 있는 데면 피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싱싱한 피를. 이게 선지도 나쁜 피는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게서 영양분이 또 선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소때 돼가지고 이 고기가 비싸니까 못 먹어. 엄두도 못 냈지. 그렇게 이제 선지로서 영양분을 대신해주고, 그것도 국수는 맛있고, 그것도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게 여기니까. 국수는 무조건 빠르게. 이 선지국에도 국수를 넣어 끓였답니다. 그땐 국수가 밥 대신 먹는 주식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새벽부터 국수 반죽하랴, 직접 면 뽑으랴, 부모님들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지요. 우리 어머니는 국수 기계에다가 이 반죽 기계 이거 돌아가는데 손가락이 처음에 보니 손가락이 요리 3개가 잘라졌더라고. 그 겨울만 되면은 그 손가락이 시려가지고 막 장갑을 캡캡이 그 터키는 오른손을 반죽을 눌려주는 기계가 손가락이 요리 잘렸어요. 2개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빙기대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 그게 이제 국수 공장 나무는 이제 훈장이랄까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픔이죠. 손가락 마디마디 시린 세월을 안고 살았지만 어머니에게 국수는 자랑이고 보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호르만 집서 이렇게 몇십 년째 여기신 거예요? 한 40년. 아유, 그 옛날에는 국수 만들어서 장터로 막 팔러 다니시고. 옛날에는 이제 죽도 팔고 죽 녹두죽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네, 팔고 녹두죽. 수제비도 끓이고 팔고 아하. 국수도 달아 이거 저
상인들이 이제 시장에 한 바퀴 돌고 이랬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허리가 아파서. 그래 말이야. 시장 한 귀 뒤 솥에선 종일 국수 삶는 물이 설설 끓고 있는 이 허름한 국수 가게가 부부의 40년 세월이 담긴 삶의 터전이랍니다. 삶은 면발을 그릇에 담고 단무지와 부추, 김가루 고명을 올리면 이게 바로 구포국수라는데요. 그때는 국수도 1,500원 할 때거든. 지금은 이제 올라가 3,000원이다. 국수 왔습니다. 머리에 국수 그릇을 이고 손에 육수 주전자를 든 채 시장 골목골목을 누비며 국수를 팔러 다니곤 하셨다는데 진한 멸치 육수에 쫄깃한 면발 후루룩 한 그릇 먹고 나면은 몸과 마음이 든든해지곤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것을 그냥 네, 육수 저범으로 집어 먹는 게 아니라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이 소박한 국수 맛이 참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먹으면서도 자꾸 쉼 없이 먹고 싶은 충동. 예. 국수가 이제 아무래도 그렇지. 우리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 멈출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이 한 그릇에 살아온 우리 지난 역사가 다 들어있는 네, 다 혼재되어 있는 그런 맛이 여기서 나온다. 예.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질긴 면발의 힘, 우리 국민이 참아온 인내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은 바로 이 국수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치에 바지락을 넣고 끓이다가 국수를 넣고 한 소끔 끓입니다. 호박이며 콩나물이며 뭐든 있는 재료들을 죄다 넣고 끓이면 된다는데요. 끓인 다음에 이제 파 넣을 거예요. 이거 매일같이 먹었다니까 매일같이. 없으니까 맨날. 네, 양을 최대한 늘려 먹는 국수라 해서 느린 국수. 부족할 땐 국수를 일부러 퉁퉁 불려서 먹기도 했다는군요. 아, 맛 좋습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네, 그래도 참 맛있었답니다. 밀가루는 물이 섞이고 오래 치대면 질기고 단단해집니다. 숱한 시련과 어려움을 굳굳이 견디어온 우리의 지난 시간들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위로가 되어 주었던 밀가루가 요즘은 부침이 많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서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밀가루 음식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요리사들도 많은데요. 몸에 좋은 밀싹을 갈아서 수제비 반죽을 만들어 봤더니 색도 곱고 맛과 향도 더 좋아지더랍니다. 풀향의 은은한 약간 산미도 좀 있고요. 은은한 향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냄새가 납니다. 수제비를 끓이는 게 아니라 떡볶이처럼 볶으면 독특한 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보기에도 참 좋은 음식들이네요. 이게 지금 이게 이태리 국수 같아? 이게 된장을 소스로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도 좀 가볍게 먹을 수 있게끔 건강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맛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여기에다가 술 먹는다면은 막걸리가 좋아요, 포도주가 좋아요? 아무래도 막걸리가 저희 한국. 생각 잘한 거예요. 네. 여기에 밀싹을 갈아 만든 크림 도너츠까지 밀가루를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려는 노력들이 있어 우리 밥상은 더 맛있고 풍성해지고 있답니다.
세차 먹으러 가요. 세차 먹고 가게. 일하는 사람들에겐 참으로 꿀맛 같은 시간이죠. 이게 손으로 미는 거예요? 예. 저리 가시죠. 가지러 가시 있어. 국수가 세차로 나오는 건 처음 먹어봐. 우리 전원 1개월 때도 국수 세참은 없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잔. 아이고, 수고 많이 오셨어. 이 마을 단골 세참은 직접 민 칼국수에 맹물을 붓고 간장 양념만 얹은 초간단 국수. 그 밀국수로. 밀국수. 요 이제 우리 모친들이 옛날에 그 힘들게 사실 때 밀농사를 지어서 좋은 밀은 또 먹어도 못하고 아주 이제 색깔 바라고 먹기 힘든 걸 가지고 밀가루를 이 방앗간에 가서 정밀을 해가지고 찧어가지고 이 국수를 밀면 여러 집이 나눠 먹었답니다. 여러 집이. 참 모르겠다. 소리까지 맛있습니다. 맛있다. 괜찮지요, 맛. 우리 할매들 맛. 간을 잘 맞춰서.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삶아서 새참 준비해놨다가 일꾼들 와서 못 심으면 그때 또 모치는 가서 집에 가서 또 가져와서 새참 주고 그랬답니다. 이걸 빨리 먹고 또 일을 해야 된 게. 그래도 없는 중에 예. 맛있는 걸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 심정이겠지. 그렇겠죠. 후루룩 하이소. 후루룩. 이거는 후루룩 때문에 먹는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맛있다. 아줌마, 부추 물렸다. 생각 예쁘지? 나 조금 더 먹어. 너 줄까? 좀 매워. 부추 갈아서 만든 거. 예, 옛날에는 들에 쓰는 풀도 썼다라는데 아유 이거 귀한 겁니다요. 색깔 좋고 맛 좋고 그러라고 했어요. 밀반죽은 밀의 맛을 깨우는 작업. 이렇게 치대야 밀 속에 글루텐이 활성화되면서 탄성이 살아난답니다. 다음 요리사는 바로 홍두깨. 그런데 요새 원래 쓰임은 옷에 주름을 펴는 다리미였다네요. 이 홍두깨를 쓰기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됐죠. 삼배도 풀 해가지고 따지미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입혀가지고 두드리면 아무것도 거기 부금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제 저 다리미돌 넣고 다리미 지르는 거하고 같은 원리군요. 홍두깨가 몇 년이나 됐어? 이거 21살 해본 게 80하는게 60년 딱. 어이구야. 아이고나. 친정 가서 따듬어가 와서 우리 아버지가 따듬었어요. 올해 그때도 국수 밀고 옷도 하고 그랬어요. 요거 조금은 부엌 살림꾼인 홍두깨 덕에 대가족 국수 먹이는 일이 훨씬 수월했답니다. 이상타야. 얇게 편 밀반죽을 칼로 썬 것이 절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면법입니다. 어이구야 물 끓래. 어이구야 불 좋다. 불심 좋고. 논일 하느라 힘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미꾸라지. 이거 뭐 요새 조탕이 몸에도 좋다고 해서 보신도 되고 별미로 낮에 한번 해 먹어보려고. 추어탕을 밥과 같이 먹기도 하지만 밀을 많이 재배했던 동호마을에선 어탕국수로 즐겨 먹었답니다. 어이구야 색깔 이쁘다. 어머. 너무 많이 하면 맛없어. 아 그래요? 됐다 하지 자. 야 저 파. 예. 파가 없어서. 뭐예요? 방아. 밀국수에 향내 짙은 부성기까지 더하면 동호마을 별미국수가 완성됩니다. 지금은 쌀이 있으니까 이 국을 해갖고 밥을 말아 먹지만은 옛날에는 쌀이 없었잖아요. 보리밥 좀 해갖고 그래갖고 뭐 그걸로 때 살다 했는데 그렇게 이제 요걸 국수로 노인들나 여기.
이렇게 한솥 끓여 놓으면 식구들 먹일 마음에 안 먹어도 부자가 된 듯 배가 불렀다는 추어 부추 칼국수입니다. 다 같은 농사인데 그때는 와 그래 안 되었던 거 몰라. 그런 게내로 밀 해가지고 참 그거 넣어 먹는 거는 국수거든. 물 많이 부어갖고 오늘 맹기로 칼집에 해서 끓이면 물구름 해도 그게 어울려서 한 그릇 되고 그래. 다 열렸고. 돌아보기도 싫을 줄 알았는데 어렵던 시절의 기억은 왜 더 또렷해지는지 그 시절의 맛을 자꾸 더듬게 되는데요. 김치도 이거 다 많더만. 국수 미는 날이면 꼭 해먹는 음식이 하나 더 있답니다. 꼬다리를 엄미 꼬다리. 고다리? 응. 개떡매를 해가지고 또 구도 먹고 그랬어. 불에 이랬는데 구워 갖고도. 국수를 밀고 남은 꽁다리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귀한 양식. 남은 찬밥에 제철 채소를 양껏 썰어 넣으면 끓일수록 양이 늘어나는 마법의 솥단지가 되곤 했답니다. 국지도 좀 삶으면 식구 많을 때는 갈라면 많다네. 그러면 또 이제 국지를 이제 좀 해서 갈라갖고 또 이제 물 좀 부어가지고 또 장 좀 떠나가지고 또 국물 따라 먹고 또 그래도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장 나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산 거는 말도 못해. 얘기를 하니 눈에 하면서 눈물 나요. 너무 그래 살았어. 국수는 고급이 있었어 그래. 국수는 고급이라 하면. 가족들 배골치 않는 게 간절한 소원이었던 그 시절 어머니들. 그들의 눈물로 끓여낸 추억의 한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이구야 많다. 향 좋다. 나는 네. 향이 너무 좋아. 저도 그래요. 요게 제피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통째로 먹고 그다음에 가을 되면은 이제 말리는 거 껍데기 바삭바삭 된 그거 먹고 씨는 버리고 그래요. 해독 작용이 있어 약재로도 쓰인다는 초피 열매. 요거는 집시가 많이 들어가야지 아침에. 많이 그래야지. 음식할 때는 덜 익은 열매를 빻아서 향신료로 쓴다는데요. 지피가루입니다. 네, 특히 김치 겉절이를 할 때 넣으면 조금만 넣어도 향긋함이 폭발한다지요. 거기에 사과까지 얹으면 국수랑 딱 어울리는 향긋한 겉절이가 완성됩니다. 아침에 많이 더 있어. 소리가 경쾌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아따 강산 아줌마 오늘 너무 잘 끓였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후회가 있었구나. 그땐 참 국지 아니면 뭐 어째볼 수가 없거든. 그런 게 국지가 그게 뭐 사람을 살리는지. 국수 한 그릇 그걸 참 위로가 되고 그거 먹고 참 배가 불러졌지 뭐도 그래 살았지다. 예. 그래 잘 살았어 옛날에 모두 다. 네, 동마을에서 만난 비빌 언덕 같은 국수 한 그릇입니다. (8월이) 돼야 꽃이 피는데 성질 급한 녀석들은 일찌감치 몽우리를 터뜨려내요. 메밀꽃입니다. 한반도에선 밀보다 흔한 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되죠. 메밀 역시 껍질이 단단해 갖은 수고를 보태야 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껍질을 빠서가지고 메밀 껍데기는 되게 속에도 들어가고 이 녹살 갖고서는 이제 냉면도 해먹고 부침개도 굽고 묵도 쏘고 송떡도 하고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이게 맛은 좋아요. 이래도 아직 이렇게 해도 먹게 헬래 먹었어요. 엄청 많이 가요. 오늘 다 해지도 못해. 대여섯 번을 이렇게 채 쳐야 한다니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전분가루예요. 100% 말면 힘이 없어요. 약해서 똑똑 떨어져서 힘이 없어서 좀 쫄깃쫄깃한 맛을 내기 위해서 예습 섞고 있어요. 반죽을 맞춰줘요. 메밀은 밀과 달리 글루텐 함량이 적어서 탄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면을 만드는 방법도 사뭇 다릅니다. 이기 냉면 기계예요. 지금 거는 유압식이라 막국수라고 그러는데 이기 냉면 기계라. 원조. 반죽을 틀에 넣고 눌러서 만드는 면을 압출면이라고 한다죠. 들어갑니다. 네, 이제 전 먹던 힘까지 다 모아서 지렛대를 눌러야 합니다. 틀에서 나온 면은 그대로 뜨거운 물에 투하. 이래야 뚝뚝 끊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네요. 국수 한번 만들다 배 다 꺼지겠습니다. 네, 빻고 치대고 누르고 과정을 보니 검은 국수빨이 예사롭게 보이질 않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작은 근육으로 센 압력을 눌러야 되니까 그 사람이 힘이 많아야 되잖아. 옛날처럼 뭐 100kg씩 안 나가니까. 이 깊은 맛이 더 낫지. 그냥 사 먹는 것보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힘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내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더 맛있지. 노력의 대가. 이번엔 냉탕에 들어가 몸을 굳히면 끊어질 염려 없는 메밀면이 완성됩니다. 냉면을 만든다고 하는데 육수를 내기 위해 닭 한 마리를 푹 삶습니다. 이 생강가루예요. 메밀은 좀 차잖아요. 그래서 이 따뜻한 성질을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육수를 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밀냉면은 원래 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반반 섞어야 한답니다. 여름엔 동치미 대신 청갓김치. 냉면 육수를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이 갓김치를 갖고서는 새콤달콤하고 좀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김장때 담은 곰삭은 청갓김치가 냉면에 알싸한 맛을 더하죠. 닭 삶은 물이에요. 이게 닭육수 울고낸. 거기에 식초와 설탕을 넣으면 새콤달콤 냉면 육수가 완성. 메밀냉면은 예로부터 인기가 좋아 세종실록에는 메밀을 더 진창게 했다는 기록도 있다네요. 아, 먹음직스럽습니다. 이장님이 저 발로 찝어가지고 발로 찝어 양쪽 찝어가지고 네,
강원도에는 메밀면 말고도 즐겨 먹는 국수가 또 있다네요. 이건 역시 만들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철판 하나만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국수 틀을 뚝딱 만든다는데요. 아이고, 근데 한두 번 만들어 본 솜씨가 아닙니다. 국수 틀이요. 이거를 틀을 만들어서 안에 담아서 눌러야 국수가 내려오잖아. 다 됐다 이제. 여기선 또 어떤 국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완성. 네, 이번 국수의 재료는 바로 매옥수수. 그러니까 옥수수 쪄 먹을 차례 그러면 먹으려고 따가지고 왔는데 너무 단단해서 쪄서 먹기는 맛이 없고 그러면 아까우니까 그걸 칼로다가 이렇게 통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갈아서 올챙이 국수를 해 먹었던 거지. 옥수수 역시 탄성이 적어 그냥 국수를 만들 수는 없답니다. 우선 곱게 간 옥수수 물을 솥에 붓고 푹푹 끓여야 합니다. 보글보글 끓으면 풀처럼 이게 펄떡펄떡 소리가 나면서 끓어요. 그때까지 하고 이제 뚝좀 넣고서 뜸이 들을 때까지 놔뒀다가 누르면 울창국수가 됩니다. 걸쭉해질 때까지 죽을 쓰는 게 면 만들기 위한 첫 작업. 이제 다시 틀에 넣고 누르면 국수가 나온다네요. 올챙이처럼 내려온다. 우와, 잘 됐다. 올챙이 국수란 귀여운 이름은 국수 모양 때문에 붙여진 문화인데 아무튼 귀엽습니다. 올챙이처럼 이렇게 머리는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무거운 게 매달려서 내려오다 뚝 떨어지면 뾰족하고 대가리가 크잖아요. 꼭 올챙이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챙이 국수라고 이래가 된 것 같아요. 재료의 특성을 잘 살려 어떻게든 국수를 만들어 먹는 선조들의 지혜가 맑고 담백한 올챙이 국수 한 그릇을 완성시켰습니다. 냉면에 빠질 수 없는 냉면김치. 이 마을에선 직접 재배한 비트로 김치를 만드는데요. 무와 비트 말고도 특별한 재료 하나가 보태집니다. 오징어에 마른 오징어를 지금 물에 불궈가지고 마른 오징어로 이 마을 바다의 맛을 대신합니다. 냉면이랑 싸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그냥 코록코록 잘 넘어가요. 힘들게 만들었으니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더 맛있는 법이죠. 수업을 먹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예. 아유, 맛있게 생겼네. 숟가락을 이용해 올챙이 국수부터 후루룩 삼킵니다. 진짜 맛있네. 비 끝나고 땀 흘리고 나서 이제 점심에 더울 때 시원하게 먹는 게 그래서 최고죠. 냉면이라고 그랬던 거지 여기는. 춘천에서 이거를 막국수 그리고 특허를 내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막국수라고 바뀐 거지. 원래 여기는 냉면이라고 그랬지 다. 시장에도 가면 우리 어릴 때도 냉면집 그랬지 막국수집이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막국수가 강원도 메밀냉면의 다른 이름인 거군요. 아유, 고생은 됐지만 맛있다. 오늘 또 하나 배웁니다. 하루 종일 그냥 그지?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많이 드십시오. 수고들 하셨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어요. 지금이야 국수는 누구나 즐기는 간편식이지만 옛날에는 사정이 달랐죠. 종갓집에서 태어난 정현영 씨는 종가 살림을 이끌던 어머니의 음식 맛을 잊지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뭐 치고는 자그만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큰 집안에 이제 종부로 들어오셔가지고 항상 바쁘셨어요. 그 중에서도 별식으로 내놓은 국수 맛이 일품이었다네요. 소고기 양지예요. 주로 이제 멀리 있는 가족들이 다 모인다든지 이건 뭐 손님 접대용은 아니고요. 가족들 모였을 때. 반가의 음식답게 육수부터 다른데요. 소고기, 무, 표고버섯, 다시마 재료 하나하나 귀한 것들입니다. 네, 이제 면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엔 달걀 노른자가 들어갑니다. 물도 쓰지 않고 오로지 노른자만으로 반죽을 한다는군요. 이게 이제 국수 이름이 난황면이거든요. 면이 식감이 오돌오돌합니다. 입에 씹어도 거북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또 고명이 들어가는 고명이 이제 고급스럽고 맛있는 거거든요. 난황면은 정조대왕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에도 올랐던 국수 요리인데요. 정조 일성록에는 물결치는 꽃 낭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 이걸 얇게 썬다고 썰어도 이렇게밖에 못 써는데 우리 어머니는 더 얇게 썰었어요. 거의 실 비슷하게. 가늘게 썬 면을 넣고 끓이면 국수가 완성되는데요. 간은 국간장으로 해 한 소끔 더 끓입니다. 반가 음식은 고명이 생명이죠. 특히 난황면에는 서기버섯 고명을 빠뜨리지 않고 넣었다고 하네요. 한여름 오이소박이까지 곁들이면 맛도 영양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품격 있는 국수상이 완성됩니다. 왕실국수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고문서 속엔 국수 요리가 꽤 많습니다. 육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육면이란 고기 육자를 써서 육면을 쇠고기로 사용해서 결대로 썰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고기를 솔잎처럼 가늘게 썰어 면발을 만드는 건데요. 육면의 조리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식품서 산가요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당시엔 하도 귀해 밀가루를 진가루라고 불렀다는데요. 육면은 우선 고기 위에 밀가루 옷을 입힙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삶죠. 밀가루를 입혀서 이렇게 끈진 국수처럼 데쳐서 이걸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고기에 이렇게 밀가루가 붙여져가지고 꼭 국수처럼 그렇게 됩니다. 찬물에 담그면 국수가 완성되는데요. 겉에 밀가루 옷은 보드랍고 안에 고기는 쫄깃해 식감을 즐기기엔 그만이라네요. 면이 완성되면 소고기 장국에 배추와 함께 넣어 한 소끔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색깔 고운 고명을 얹으면 수라상에 올랐던 육면이 완성됐습니다. 우리나라 비빔국수의 원조는 바로 골동면.
골동은 뒤섞는다는 뜻으로 갖은 채소와 간장에 비벼 먹었던 국수인데요. 조선시대 풍속 지리지인 동국세시기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번엔 잘생긴 도미 한 마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미 면을 만들 거라는데요. 우선 생선 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얇게 점입니다. 그런 다음 달걀옷을 입혀 얌전하게 전을 붙이죠. 그런데 도미면에 들어가는 국수는 좀 특이한데요. 바로 녹말가루로 만든 당면이 들어갑니다. 조선시대에는 호면이라고 불렀는데요. 쫀득한 당면은 중국 산동성에서 개발돼 조선 중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건 역시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에 올랐다는데요. 도미면은 춤과 노래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는 음식이라 해서 승기악탕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흔하디 흔한 국수의 화려한 어제를 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이는 국수가 있는 풍경이죠. 자연 바람에 말린 국수를 걸어놓고 파는 소규모 국수 공장. 이제는 전국에 몇 개 안 남았다죠. 박화순 씨 부부는 외지로 나갔다가 22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친척 어른에게 제면 기술을 배웠답니다. 이게 국수 만드는 국이에요. 두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 국찌개가 50년대 그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국수 공장은 일제강점기에 하나둘 생겨나 일본의 제면 기술로 소면, 중면을 만들게 된 건데요. 1960년대 밀가루가 흔해지면서 전성기를 누렸다네요. 안 풀어지게. 네. 어떻게 괜찮아요? 잘 됐네. 잘 됐어요? 일대 안주인은 그 시절의 영화를 뚜렷이 기억합니다. 여기가 모시전이고 여기가 큰 시장이 있었어 여기. 그래갖고 옛날에 아주 여기 장 잘 됐었어. 광산되고 소장사 여기 소전 없고 할 때는. 그럼 그때도 국수 많이 먹었어요? 항시 없어서 못 팔았지. 그 전에는. 이 제면기는 우선 얇게 편 반죽을 늘려 천처럼 돌돌 말아줍니다. 그런 다음 칼날이 있는 부분에 반죽을 넣으면 가늘고 긴 국수가 모습을 드러내죠. 국수 잘 됐다. 기분 좋다. 그러니까 소면은 늘리는 라면과 칼로 써는 절면 두 가지 제면법으로 만들어진 국수인 것입니다. 매끄럽고 이렇게 저해보면은 벌써 쫄깃거리잖아요. 이봐요. 늘어나는 거 봐봐요. 이 정도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럼 좋은 거거든요. 이봐요. 이만큼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 고무줄 같아. 고무줄 같아. 탱탱하게. 늘어나는 거 봐봐요. 날씨 좋고 바람도 잘 부네. 네, 이제부터는 볕과 바람이 국수를 만드는 시간. 대략 하루면 국수가
알맞게 말합니다. 국수 말리는 데는 적당한 햇빛, 또 적당한 습도, 적당한 바람,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바람이 지금처럼 약하게 이렇게 불어주는 날이 참 좋죠.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국수가 콩국수죠. 땅콩이고요. 그다음에 호두, 마늘이요, 생강이요. 이제 생강하고 마늘이 들어가면은 그 텁텁하고 그 콩 맛만 안 나고 마늘하고 향이 있어서 더 이제 콩 맛도 더 구수한 맛을 더 이렇게 그 향이 해주죠. 그래서 더 좋아요. 콩국수는 단백질이 풍부해 자칫 소홀하기 쉬운 여름철 영양까지 챙기는데요. 슴슴한 국수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콩국의 고소함을 빛내는 유능한 조력자입니다. 비빔국수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더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를 이렇게 볶아서 비빔국수에 넣고 있습니다. 점심은 늘 국수를 먹다 보니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의 국수 메뉴를 많이 개발했다는데요. 볶은 돼지고기 고명을 얹은 비빔국수는 부부의 최고 인기 메뉴입니다. 부여에 수박이 많이 난다죠. 어우, 잘 익었다. 수박으로도 국수를 만들 모양입니다. 여름에는 국수를 먹으려면 뜨거운 게 싫잖아요. 더 시원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더 나거든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도 국수는 그것의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토록 오랜 세월 인류의 사랑을 받는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다른 건 뭐라고 안 하셔요? 이제 국수 딸리니까 없으면은 이제 그때는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제 막. 뭐라고 하지? 떼게떼게 하라고. 막 빨리 하라고 막 부지런히 얼른 하라고. 부지런히 하는데도 국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너무 잘해요, 진짜 둘이. 감사하고 더욱더 건강하시고 이제 건강하셔야 돼. 적응과 변신의 귀재. 지나온 시대마다 울고 웃는 우리 곁을 지킨 국수. 어느 시인의 감탄사처럼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국수의 맛. 소박하면서도 특별한 이 맛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는 이게 맷돌 같죠? 커다란 맷돌. 네, 이게 바로 연자방아인데요. 이렇게 이제 마을 곳곳마다 연자방아가 있어서 곡식을 찢거나 빻는데 사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도구를 거쳐야 우린 국수 한 그릇 맛볼 수 있었을 텐데요. 네, 하여간 오늘 하루 선조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라는 국수 기행이었습니다. 글쎄 먹는 거 훅 하는 소리 때문일까요?
국수 하면 아주 경쾌한 기분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국수발처럼 탱탱 그리고 쫄깃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